한 남편분의 SOS입니다. 집 정리 좀 안 했다고? 정신 못 차리네? 어? 똑바로 안 하나? 라고 쏘아붙이고 공공장소에서 옆자리에 여자만 앉아있어도 저한테 변태 새끼야? 라고 막말을 퍼부어요. 옆자리 여자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저는 평생 이렇게 막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선생님? 아하.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황재성 씨도 지금 그분 시선에선 변태이네요. 그렇죠. 여자 옆에만 앉아 있으면은 네. 이 정도 오해를 받. 이거 어떤 사연인지 지금 네.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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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와, 덩치가 생각이 크시네요. 네. 아내 어떤 말에 그렇게 상처를 좀 받으시는지. 집에 이제 옷을 벗어두는데 한 번씩 뭐 저도 바쁠 때가 있어서 잠깐 이렇게 놔두고 뭐 이동하거나 잠깐 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보고 막갔나 정신 못 차리나 부터 해서 뭐 좀 기분 안 좋을 때는 이제 빡쳤어. 저쪽에 바람이 상당히 부네요. 쉬라고. 씩 하고 바람이. 좀 약간 육두문자도 살짝 쓰시면서. 네, 그리고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고 저는 뭐 직원인데 네가 뭔데 내한테 의견 제시를 하냐, 내가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뭐 요새는 수평 조직인데 좀 이런 너무 얘기도 할 수 수직적인데.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뭐 요새는 수평 조직. 근데 이제 또 공과사가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분리가 아니라 함께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남편인 사이인데 갑자기 직원처럼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빨리 물건 치워. 뭐 해. 이렇게 계속 명령하는 부분이 마음속에서 이제 그 리미트가 좀 깨지는 순간은 저도 올라오니까 좀 싸움이 되고. 나의 여유가 네. 조금씩 사라져가고 받아줄 수 있는 인내심이 네. 한계가 오고. 네. 그 연애할 때였는데 이제 와이프는 계속 옷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 장사를 도와주는 겸 해서 이제 제가 그냥 계속 여기 있으니까 와이프가 이제 한 날 지켜보더니 아니 니 뭐 기생충이냐. 아니 좀 일할 거를 빨리 찾아서 노가다로도 지금 하러 가든지 행동으로 지금 해라. 네 인생이 지금 여기서 무너진 거냐. 그러면은 아내분한테 상처 받을 때마다 좀 어떻게 극복을 좀 하십니까? 술을 먹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친구 만나는 거 싫어하고 술 먹는 거 싫어하고 친구 만나면 거의 남자들은 술 먹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 터놓을 때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네, 제 자신. 내 마음을 나한테 털어놔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동네에 이제 노포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소주를 먹으면서 회기를 하거든요. 이제 제가 뭘 잘못했고 이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안 일어나기 위해 TV가 항상 거기 켜져 있거든요. 이제 TV가 항상 거기 켜져 있거든요. 제 갈 때마다 선생님 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운명이야. 그래서 이제 볼륨을 좀 키우고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교감이 된 거예요. 한잔하는 것처럼. 예, 제가 저 혼자 새벽까지 먹으면 이제 선생님 맞잖아요. 막 이렇게 선생님 그랬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예. 한때는 그냥 불러라 하시더라고요. 뭐야? 와이프를 불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술이 취하니까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3D네, 3D 하면. 아니 그리고 지금 제일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여자 옆자리에 앉기만 해도 변태 새끼냐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거든요. 김창옥 선생님 창원에 오셨을 때 강의를 들으러 갔었거든요.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근데 이제 김창옥 선생님이 남자에 대한 위로를 좀 많이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끊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봐라.
말 그렇게 해, 말 이쁘게 해야 된다 안 하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화가 난 상태여서 조금 거리를 좀 둬야겠다. 살짝 이동을 했군요. 예, 살짝 이동을 했고 네. 그리고 진짜 위안을 받아서 저 혼자 약간 이 눈물이 고이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싸운 상태에서 와이프한테 그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조금 더 시선을 돌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옆에 여자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여성분이 이뻐서 계속 네가 그렇게 보고 있었냐. 대극장 앞에서 예, 극장 나오는데 사람들 막 나오는데 이제 변태색이냐를 좀 크게 해가지고 뭐 다 들으셨죠. 거기 있으시면. 아 사람들 이렇게 다 강연 끝나고 나오는데 변태새끼야. 맞나 봐. 아 좋아 죽대. 변태새끼. 아내분께서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이 사건을. 맞나요? 아,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 옆에 여성분 쪽으로 진짜 그냥 모가지가 완전 꺾여 있었거든요. 뭐가 이 변태새끼 모가지가 나는 꺾이는 걸 봤어. 네가 모가지 남천동 살지. 모가지. 그러면 우리 아내분께서 정확하게 남편분의 그때 자세가 어땠는지 볼게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저랑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이 예쁜 여성분들이었잖아요. 그럼 그건 거의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저랑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아, 이러면 오해할 수 있어. 진짜 목이 이렇게. 아, 이러면 오해할 수 있어. 아니, 그 여자분도 기대겠더라니까, 이렇게. 아니 근데 저 정도 가까우셨으면 이렇게 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저 잡혀갔어요. 저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딱 선이 있거든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이 변태색! 하면서 그렇게 좋나? 그걸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네. 근데 제가 좀 고분고분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세게 말을 안 하면. 네. 저는 막 이렇게 좀 나름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여기 좀 나오고 소리가 조금 올라가고 약간 평화주의자라고 하지 않아? 평화주의자는 욕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조곤조곤 말씀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잘 없어요. 아니 근데 아내분은 지금 남편에게 막말하는 게 그럴만해서 그런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불만을 갖고 계세요? 남편분에 대해서. 저희는 집에서도 같이 있고 회사에도 같이 있고 하니까 거의 맨날 붙어 있는 시간이 많은데 따라다니면서 진짜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는 빨리 안 치우나, 빨리 안 치우면 뭔가 냄새가 난다. 근데 저는 사실 또 그런 더러운 거를 잘 참는 성격이거든요. 선생님 그게 더러운 걸 잘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더러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지 몸만 그냥 간수하고 지 옷만 이쁘게 입고 나는 또 더러운 걸 잘 참는다 이런 자기중심적 표현은 처음 듣네요.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마다 앞뒤가 지금 전혀 맞고 있지 않아요. 이제 회사 이름을 바꿔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마이웨이. 마이웨이 하시... 아이덴티티가 딱이다. 확실하다. 아니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다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 사람 말하는 거에 조금 관심이 많은데 그 성경책에 보면 이제 그 천지 창조라는 게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천지를 창조한다고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말씀. 말씀으로. 말로 창조가 시작된다고 해요. 공간이 시작되는 것도 말로. 빛도 말로. 근데 저는 그게 최근 들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 같다. 사람의 관계도 딱 말로 딱 창조가 되는 게 있어요. 되게 힘들 때에도 어떤 말로 그 사람이 딱 대할 때 그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딱 누군가에게 딱 말할 때 그게 내 안에 마음의 공간이 딱 창조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뭐라고 딱 말할 때 마치 스위치를 탁 킨 것 같아. 그리고 그 안에 되게 다양한 것들도 말로 딱 창조가 돼. 근데 아까 이제 그 말 표현 중에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좀 지저분한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저는 지저분한 걸 잘 참거든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도 못 듣고
제3세계에서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그 언어 사용법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독특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되게 어떤 의미인 것 같냐면 우리 모두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아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중심적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옷도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옷도 관심 갖고 예쁘게 입으려면 예쁘게 입을 수 있다. 있어요. 맞아. 옷도 관심 갖고 예쁘게 입으려고 하면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몸매도 예쁘게 가꾸려고 하면 가꿀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그거 하지 않는 건 말을 예쁘게 하는 건 거의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에게서 받은 언어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가 우리 삶의 실질적인 공간의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창조는 신앙적 천지창조가 아니라 사람의 실질적인 관계의 공간, 다 언어에 의해서 창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위해서나 남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을 3개월, 6개월, 1년만 우리가 선택해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조금 해보고 말을 좀 예쁘게 옷 입으려고 하면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말도 조금은 예쁘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3월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저희는 365일 중 300일을 싸워요. 둘 다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사소한 일로 시작해도 늘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집을 나가버리고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서로에게 막말을 해대요. 너 뭐가 그렇게 잘났냐? 야 그냥 꺼져.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너랑. 씨. 싸웠다 하면 끝까지 가는 저희 부부. 이 결혼 생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어디 계시죠? 한가운데. 제가 어떻게 좀 비슷하게 톤을 살렸었나요? 아, 네. 근데 저희가 그 경상도여가지고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꺼지라. 그냥 끄지라 이렇게. 꺼 아니고 끄 이렇게. 끄지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가요? 뭐 유행어처럼 따라오네요. 네가 가라 하와이. 끄지라. 세다 세. 근데 항상 그 시작은 사소한 걸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완전 생 신혼이다 보니까. 생신혼은 뭐야? 결혼한 지 한 이제 1년 조금 넘었으니까 처음에는 그 수건 같은 거나 수건을 왜요? 수건이요? 저는 이제 한 번 쓰면 무조건 빨래통에 넣어야 되거든요. 네. 남편은 한 번 더 쓸 수 있지 않나 고 걸어둬요 안에. 그게 이제 화장실 안에 있으면 좀 꿉꿉해지고 냄새 안 좋고 또 자기 한 번 더 쓰겠다고 식탁 의자 같은 데 슬쩍 널어둘 때가 있고 그런 수건들이 널려 있는 모습이 싫기도 하고 그런 걸로도 싸우고. 아, 치약. 저희가 벽에 짝에 거리가 있는데 그걸 꼽아놔라고 그걸 설치를 해놨잖아요. 근데 꼭 이게 바닥에 구불러 다닌다든지. 너 죽는 뜻이야. 이제 설거지의 끝은 주변 물기 닦기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은 못 보고 지나친다던가. 근데 저는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처음엔 이런 걸로 이제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 태도 이런 걸로 이제 점점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싸운 거는 한 가지다. 그러면 이미 일상에 쌓인 게 한 9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그걸 이제 내가 안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외동으로 혼자 자라가지고 좀 저의 그 바운더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넘어오는 게 싫더라고요. 수건을 쓰려면 한 개를 쓰고 빨던 말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 대신 내 수건 건들지 마라. 약간 이런 주의예요. 저는. 저의 규칙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난잡하긴 한데 나는 그 안에 그 모든 걸 존중해 주는데
나의 이 난잡함을 왜 존중해주지 않느냐. 내 뭐 수건 좀 썼어. 만져보게. 그 저의 규칙은 있어요. 제가 뭐 완전히 더럽게 살고 이런 건 아니고 집안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거의 다 제가 하고요. 근데 그 물이 튀어 있는 걸 그걸로 뭐라 하면은 잔소리로 들리니까 저는 그걸로 뭐라 하면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 그러면 제가 설거지 했으면 물기는 뭐 조용히 닦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제 코드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 예. 우리 남성분이 난잡하게 설거지를 했어요. 예. 근데 그걸 만약에 아내분이 여보 나 이거 한 김에 조금만 다음에는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연히 다 닦죠 거기는. 예. 근데 물기 안 보이나 이러면은 물기 안 물깔이야. 눈깔이 달렸으면 물기 좀 봐라. 그래서 그러면은 좀 그 말투에서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사는 거니까 얘기를 하려면 조금 말을 뭐 여보 나 이거 이렇게만 조금 해주면 자기 불편한데 그래도 나 너무 좋을 예.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 난잡한 여보. 이러면 그렇게 하는 아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걸 미리 알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근데 이 정도 싸울 줄은 몰랐죠 당연히. 대신 싸움이 이렇게까지 셀 줄은 몰랐어요? 그건 몰랐죠 당연히. 일부 잠깐 잘못 생각한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왜 약간 제가 처음부터 말을 물기 안 보이나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엔 저도 정말 신혼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예쁘게 말하고 그 막 미디어에 보이는 예쁜 신혼부부 그렇죠, 그렇죠. 그런 환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물기를 봤을 때 모르겠지만 제가 몰래 많이 닦았어요. 몰래 많이 닦고 처음에는 닦다가 어느 날 이제 평생 닦고 있을 순 없으니까 평생 몰래 할 순 없으니까. 차근차근 얘기를 했어요. 설거지의 끝이 왜 물기 닦기인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괜찮게 얘기했네. 근데 이제 그래 하고 안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그래 번이 하고 안 되고. 닦다 보니까 저도 이제 물기 안 보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 빌드업이 있었구나. 아니 집안일 말고는 다른 일로는 안 싸우세요? 제가 노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좀 개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제가 결혼 전엔 부모님이랑 살았는데 밤늦게까지 노는 게 돌아다니지. 굉장히 눈치가 보였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나왔잖아요. 신혼집이 마침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 많이 사는 위치고 크루들이 있는 곳으로 갔구나. 이제 늦게 다닌다고 이제 뭐라 하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봉인 해제다. 아싸.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고 남편은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유부녀인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와이프가 자꾸 밤늦게까지 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별로였던 거죠. 몇 시까지? 새벽 3시, 4시, 새벽 3시, 4시. 저는 이제 서로의 그런 바운더리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출근할 때는 새벽에 좀 와주지 마라. 내가 잠에서 깨고 그러면 또 못 자니까 그럴 거면 자고 아침에 와라 이랬는데 아침 7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지금 우리 여성분 사실 지금 빠따 맞아야 되거든요. 해결책이 없고 해결책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 두 분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눈을 정말 부릅뜨고 보고 결혼하면 좀 이렇게 감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 결혼 전에는 도파민 때문에 안 보이지. 이렇게 안 보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약간 이렇게 보는 느낌인 거죠. 사실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부는 언어의 궁합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언어의 궁합이 중요하다는 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생활 패턴이 어떻고 행동 패턴이 어떻고 반응 패턴이 어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수용성이 있나. 그리고 기분이 나빴을 때 말투가 어떤가. 뭐 이런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고 결혼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연합을 잘하냐면 전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홀로서기 한 사람. 두 번째 자기 안에 여유의 공간을 좀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복 같은 사람이 있고 양복 같은 사람이 있대요. 양복은 입체적인 옷이래요. 양복은 여기에 이렇게 입체적이잖아요. 근데 한복은 평면의 옷이래요. 한복은 도포자락 같은 거 펼치면 거의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한복은 입는 거라고 안 하고 두르는 거라고 한대요. 이렇게 두르잖아요. 두루마기. 아, 그래서 두루마기구나. 그러니까 살이 어느 정도 쪄도 평면이니까 얘가 여분이 있어요. 근데 양복은 입체니까 내가 여기서 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한 거예요. 즉 결혼도 사람과 옷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 좀 변했어. 사실은 근데 이 사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었거든요. 남자도 원래 그 남자였어. 그때 도파민 나올 때 잠깐 막 게임하고 놀아준 거예요. 그냥 막 미쳐가지고. 근데 이제 도파민 안 나오니까 아우 힘들어. 나도 좀 고요하게 충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 지금 변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평면적인 옷이야. 이 남자 이렇게 감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복도 보면은요 안에 시접이라는 게 있어요. 겹쳐가지고 박음질 해놓은 거. 그래서 내가 좀 살찌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이거 뜯어서 늘리면 돼요. 그래서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각자 자기를 거울 앞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마음에 시접은 있는지, 나는 너무 입체적인 사람인지, 뭔가를 좀 두를 만한 사람인지. 친구들이나 지인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다정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상하게 남편에게만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에게 쌍욕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김창옥 선생님, 저 빠따 좀 때려주세요. 라고 셀프 빠따를. 이거 스스로를 좀 고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단. 네, 어디 계신지 한번 만나볼게요. 어디 계십니까? 빠따를 직접 맞고 싶으신 네. 건가요? 아니면 좀 맞아서 정신 차리고 싶으신 건지? 둘 다죠? 혹시 내가 언제 깡패처럼 좀 느껴지시나요? 근데 저는 친구한테도 막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동네에서 일을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뭐 손녀 얘기, 뭐 집에서 있었던 일 그런 거 다 들어드리고 또 손님들한테도 아 진짜 상냥하다, 친절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 약간 좀 걸걸해지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바뀌어요? 밖에서랑 집에서랑? 네, 제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분노를 해가지고. 그라데이션? 그거는 뭐예요? 이런 거죠. 내가 그 얘기 하지 말고 몇 번 얘기해서!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크게. 제일 막 화를 많이 낼 때는 욕을 하기도 하고. 욕? 네. 어떤 욕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왜 이렇게. 아, 그거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표정이 아니 얼굴이 되게. 정말 무섭. 원래는 웃상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저 잘 웃는데. 아니, 웃으면서 라고 하면 더 무섭잖아요. 무서워. 그 다음에 일 끝나면 남편이 저를 거의 매일 데리러 와요. 직장으로. 되게 좋은데요?
되게 좋은 남편인데 네. 차만 타면 제가 변하는 거. 아 진짜 개 피곤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뭔가 남편이 운전 느리게 하면 아 빨리 좀 가자 막 그렇게 짜증을 내거나 가야 되는데 집에 아직도 안 왔냐고. 아직도 안 오고 어디서 뭐 하는 거야? 그라데이션으로. 그리고 기분이 잘 안 풀려요. 전 제가 풀려야 되는 성격이라서 진짜 화가 잘 안 식어서. 근데 약간 스킨십을 하려고 해요. 손을 잡아주려고 한다거나. 근데 저는 말로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이제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됐는데 괜히 안아주려고 한다거나. 아, 뭔지 알겠다. 손을 잡으려고 막 하면 하지 말라고. 약간 이렇게 되거나. 냅두라고. 막 이제. 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 아,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게 네. 저도 약간 지금 남자친구가 제 남자친구랑 지금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아. 이미 화가 나 있는데 네. 나는 안 풀렸는데 그냥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애교로 막 무마시키려고. 아니 그냥 풀어. 그러면 더 화가 나. 근데 드라마에서는 막 이렇게 꼭 안아주면 다 풀리고 그러지 않나요? 그건 차은우가 안아줘야 되죠. 땡큐. 그럼 땡큐. 근데 남편은 화를 진짜 1년에 한 번 낼까 말까? 아, 잘 안 내는. 제일 많이 내는 게 그만해. 아니면 꽝 이렇게 문 닫고. 저런 분들은 문 꽝 닫고도 다시 문 열고 나서 이거 바람이 닫은 거야. 바람 때문에 닫힌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 알겠어? 남편도 좀 그래요. 착해서 그래. 아니 근데 한 번쯤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도 될 법한데 참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싸우기 싫어서. 네. 일단 싸우면 또 크게 싸우니까 이제 물건 또 집어 던지고 그런 게 조금. 날아다니는구나.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저희는 이제 6년 차예요. 아 6년 차. 네. 남편분 이혼 생각해봤어요? 이혼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지금 말 길게 할 필요 없어 우리 지금. 예? 지금 제가 이거 프로그램 좀 해보니까 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같이 싸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 말 좀 하라고 왜 말을 안 해? 진짜 답답하다고. 사실 답답해서 화를 가장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번에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네. 빌드업이 없다. 예, 깡패 같은 성격이 좀 가끔씩 나오긴 하거든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가지고. 왜 눈치를 보세요 계속. 아니 이렇게 눈치를 계속 봐야 됩니까? 아내분은 계속 참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내가 주로 화를 내는 게 지금 상황 때문이 아니고 전 상황에서 계속 쌓여왔다. 오케이. 내가 이것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내가 이거 갖고 말하는 거 아니야, 자기야. 네. 나 여러 번 참았어. 똑같아요. 똑같아? 사실 제가 불안장애 약이랑 ADHD 약을 먹고는 있어요. 약을 먹으니까 좀 남편하고 확실히 좀 덜 싸우게 되더라고요. 좀 덜 예민해지던가요? 정신과 약이 저도 좀 먹어봤는데 사람을 좀 이렇게 해줘요. 네. 나른하게. 맞아요. 그 약을 드시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왜 드셨어요? 제가 직장 다니다가 좀 많이 힘들어서 그 중간에 일을 좀 오래 쉬었었어요. 한 1년 좀 넘게? 그러면서 집에 거의 못 나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때 식은땀이 되게 많이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아직도 고치지 못했는데 사람을 만날 때 눈치를 정말 많이 보고. 눈치를? 네, 그 진짜 친한 친구인데도 그 친구 눈치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그냥 잘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셨는데 네. 어렸을 때 근데 그때 굉장히 엄하셨어요. 왜냐 혼자 키우니까 어긋나면 안 되니까 진짜 엄하셔서 제가 뭐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노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실 때 안 돼! 그냥 딱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고 아, 단칼에 그냥 거절하셨구나. 엄하셨구나. 최근에 이런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람의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문구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의 뇌가 발달하면서 이게 내가 이게 살아남아야 될 상황인지 위험한 건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뭔가 집에 되게 위기가 있어. 그게 돈 문제든 누가 아프든 제일 심한 건 엄마 아빠 싸우는 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불안하니까 당연히 엄마는 더 여기서 딱 그걸 한다고요. 그리고 너 밖에 나가서 아빠 없는 애들이라는 소리 듣게 하지 마. 엄마 그거 절대 용서 못해. 알았어? 엄마 나 친구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 파자마 소리 하고 자빠졌네. 왜냐 엄마는 이제 울타리를 쳐서 자녀들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때 그 아이는 너무 어렸잖아요. 그때는 엄마가 우주였거든. 그럼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내가 남을 인식하는 뇌의 부분이 있고 내가 나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배우자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부위로 나를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이 태도는 어디에서 되게 많이 우리가 배웠냐? 어려서 우리의 부모님이 날 대해준 태도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너무 답답한 상황에 오래 있었어. 나 이 환경은 너무 답답해. 근데 어떻게 엄마한테 내가 대항할 수가? 없죠. 없어. 그러니까 과거의 그거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되니까 순간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는 이 사람 때문에 난 화가 퍼센테이지가 되게 작아요. 사실 내 그 전에 90%에 내가 쌓아놓은 게 있거든. 그리고는 이 화가 너무 세고 불이 세니까 이게 갑자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데 남편은 비언어적 언어. 아 자기야 뭐 화 좀 풀면 안 돼? 이렇게 하게 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화가 온도가 너무 높은데 여기 하니까 그냥 들어가 있어. 나오라고 할 때 나와. 진짜 나 어떻게 할지 몰라 진짜.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좋은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인지해버린 거야 내가. 나 이렇게 하네. 그리고 내가 진짜 남편 좋은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고 6년 되면 도파민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아내를 그렇게 데리러 가는 거는 이 남자의 성품 아니면 아내에 대한 사랑 아니면 두려움. 그 세 가지가 아주 믹싱된 것 같아요 지금. 칵테일 같아. 남편분 이거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말해줄 수 있어요 솔직히? 딱 1대1대1인 것 같아요. 지금 웃으면서 대답하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한 50%는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웃으면서 1대1대1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하고 바로 아내 얼굴 한 번 더 쳐다봤어요. 자, 이거는 일단 두려움 50. 그리고 성품 25, 아내에 대한 사랑 25.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 애정이 없는 여자를 두려워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근간은 또 애정이에요. 이 남자의 성품. 제가 보기 좋은 남자예요. 실은 이런 남자 성향과 아내에 대한 애정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런 관계는 벌써 되게 끝이 안 좋게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봐. 결국 다 떠나. 나 다 안 돼. 그러면 이게 막 용암처럼 폭발하고 그러면 나의 자신에 대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케어해 줘야 될 사람은 누구냐? 선생님 안에 있던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그 아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나만 알아요, 이제. 제 남편은 장군입니다. 21세기 무슨 장군이냐고요? 바로 독불 장군입니다. 경상도 남자인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니 와 그러는데? 화풀이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입니다. 본인의 감정에만 충실하고 가족들 기분 억압하는 독불 장군 남편 말려주세요. 또 이렇게 사연이 도착했군요. 일단 우리 장군님 한번 또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군님 어디 계십니까? 장군 바로 앞에 우리 장군님 여기 바로 앞에 계셨네요. 네, 대체 집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길래 독불 장군으로 불리시는 거예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그 회사의 스트레스를 항상 가져와요, 집으로. 집에 올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발걸음 소리부터 달라요. 빌런이다, 빌런. 그러면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여보 다녀왔어 하고 문을 열면은 잔뜩 화가 나갖고 이제 눈썹부터 달라요. 이제 화가 이렇게 나 있어. 눈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갖고 인상 이렇게 딱 찌푸리고 와 그러는데 뭐 10인데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시비를 건 게 아니고 문 열자마자? 네. 여보 다녀왔어 하고 웃는 얼굴로 저는 이제 맞이를 한 건데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면 저는 항상 이제 서운한 마음도 들고 속상한 거예요. 저는 이제 낮 시간에는 제가 이제 남편을 기다렸잖아요. 밥을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그렇죠. 집안일은 좀 잘 도와주세요? 이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머님이랑 이제 그 어르신들이 같이 살아갖고 이제 부엌에 들어가면은 고추가 이제 떨어진다고. 고추 떨어진다. 네, 그렇고 남자가 문 이제 주방이고.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실제로 진짜 떨어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저 얘기가 너무 무서웠어. 어렸을 때 할머니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육아도 그렇고 이제 뭐 집안 살림 같은 게도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도맡아 하다 보니까 제가 습진 같은 게 이제 생겼는데 이제 피가 이제 피고름이 막 생기고 그럴 정도로 이제 항상 이제 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고무장갑을 껴라. 고무장갑을 꼈는데 왜 습진이 생기냐. 우리 엄마도 그렇게 했다. 이제 손에 피날 때까지 뭐 했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어? 고무장갑 안 끼고. 면장갑을 하나 더 껴. 이런 식이었어. 안 되겠다. 면장갑을 하나 더 사줄게. 그 안에 송진을 발라. 내가 해줄게 절대 안 하고. 송진을 세상에. 아니 좀 언제 제일 서러우셨어요? 정말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네. 제가 조산기가 있어갖고 한 6개월 가까이를 이제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제. 근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 대학병원 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근데 남편이 그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아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 이랬더니 또 다른 일도 아니고 좀 임신한 상태에서 그 서러움은 진짜 오래 간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 기간 내에도 지금 그게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입덧 기간도 되게 굉장히 길었어요. 입덧이 끝나고 이제 먹고 싶은 게 그때부터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럼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여보 나 뭐가 먹고 싶어 하면은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나가고 밤이고 새벽이고 나가고 막 달려고 사다 주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일주일만 생각해봐. 싫어. 처음 들어봤어. 진짜 서러울 것 같다.
네, 이제 그게 저는 항상 너무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도 먹고 싶으면 그때 사줄게 이런. 네, 그때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뭐였어요? 뭐 펭귄 고기 이런 거였습니까? 햄버거요. 햄버거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생각해요? 햄버거는 내일도 먹고 싶고 모레도 먹고 싶고. 네, 이제 그게 저는 항상 너무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저도 입덕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고 어떡해. 아니 근데 이제 입덕 기간 동안에는 이제 끝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환상의 그 임신 기간이 아닌 거예요. 항상 그게. 첫애가 동생을 항상 엄청 원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임신 기간 동안이 너무 안 갔다고 해야 되나? 임신을 이제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하기도 싫고. 그렇죠. 그 기억이 있으니. 네, 좋지 않은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니까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처럼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너무 난 힘드니까 애기 못 갖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은 정말 좋은 기억으로 이제 많이 남겨줬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때 기억이 모든 게 다 이제 신혼 초 때부터 시작을 했고 다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이 너무 크니까 그게 지금 평생 이제 살아오는 그 기간 내내 그게 계속 가더라고요. 남편분 임신했을 때 왜 일주일만 좀 참아보라고 했는지 그게 사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그 형편이 넉넉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그런 뭐 무조건 좀 아끼고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좀 하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햄버거가 임산부에게 안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것도 집사람한테 했었어요. 네, 그 감자튀김이나 그런 그럼요. 콜라가 아이한테 좋지 않을 거다. 주변에 이런 친구도 집 왔어요. 어떻게든 구원해 봅시다. 이거 제가 봐도 이거 이혼 각인데 어떻게든 우리 가정 하나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오케이 다 떠나서 왜 아내한테만 유독 독불 장군으로 변하는 이유 갑자기 본인이 기분 안 좋아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이유 이건 또 뭘까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밥상을 차려줘요. 밥 먹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는 그게 와이프가 집에서 밥 해주고 이제 설거지하고 그게 길이 난 것 같아. 네네네. 나쁜 의도가 아니야. 네네네. 그냥 당연히 할머니는 내가 오히려 할머니 도와주고 이 새끼 남자 새끼가 네, 떨어져. 맞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할머니 손에서 그 얼마나 엄마의 사랑하고 할머니 사랑 다르잖아요. 엄마의 사랑은 면이고 할머니의 사랑은 캐시미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여자하고의 나와의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저기서 나를 해줘. 그럼 또 희한하게 남자가 못된 마음이 거기로 나가요. 그리고는 밥을 먹어도 아우 너무 맛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좀 간이 좀 그러지 않아? 할머니 그때 그거 내게 좋은 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김치 아직 남았나? 뭐 이런 얘기는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엄청 좋게 하고 진짜 나한테는 왜 저래 진짜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첫째 애 낳을 때 그때였었어. 난 정말 잊으려고 하는데도 잊혀지지가 않고 울컥울컥 올라와. 그때는 눈물이 나고 나 화가 너무 나. 정말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런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이제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난 아기도 사실은 그때 아기 자고 있을 때 출근하고 또 잠들면 또 들어오고 그런 생활 패턴이었는데 좀 그 직무들이 되게 저한테는 좀 버거웠나 봐요. 버겁고 몸도 되게 많이 안 좋아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제가 이제 뭐 상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제가 제 기분대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집에 와서 그게
다 와이프한테 그게 갔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뭐 햄버거 하나 진짜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는 평생 제가 진짜 미안하죠. 너무너무 미안하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사람의 시간이요 되게 빨리 가는 때가 있고 천천히 가는 때가 있대요. 그럼 시간이 언제 천천히 가냐? 살다가 힘든 날. 그럼 여성이 언제 힘들어요? 언제 제일 취약해요? 임신하고 있을 때. 임신할 때는 생물학적으로 이 여성이 가장 취약할 때예요. 사람의 뇌는 자기가 살다가 힘든 날을 시간을 늘려서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각인. 왜냐하면 다음에 비슷하게 힘든 날, 그날이 오면 조심하려고 하는 거래요. 근데 그 여성이 내가 임신 중이고 가장 생물학적으로 내가 취약한 때니까 이거를 확대해서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아내분이 상처 나 10개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 남자는 3개에서 5개만 줬어. 그러니까 10을 용서해주면 안 돼. 5만 용서해줘요. 아, 이게 이 사람이 나한테 충격 준 그대로가 이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때 내가 너무 취약했으니까 이 사람을 확대해서 기억한 거다. 그러니 내가 그 과거에서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써가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로워져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전 단계 현상이 이해가 되는 거래요. 이해가 되면 비로소 얘가 이렇게 좀 풀리는 게 있거든. 저는 기름집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오일 부자냐고요? 아니요. 그 기름 말고 참기름, 들기름 짜는 방앗간 며느리예요. 참기름. 남들 다 하시는 명절에 가장 바쁜 게 방앗간이다 보니 맞다. 결혼 후에 8년 동안 한 번도 명절에 쉬어본 적이 없네요. 근데 남편이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로 사람을 열받게 하니까 명절마다 서러움만 쌓입니다. 이번 명절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바빠지는 기름집 며느리님 어디 계십니까? 가운데 네,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명절 한 달 반 정도부터 이제 달 반. 그런 단체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겠다. 그러면은 직접 차규를 해서 이제 소포장을 다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병에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포장 박스를 접어서 택배까지 저희가 다 수작업으로 둘이서 다 하고 있거든요. 둘이서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몇천 박스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년. 그 몇천 박스 되는 거를 둘이서 막 더 옮겨야 되는 거예요. 까대기를 해요. 진짜 그런 박스 까대기를. 와, 이거 둘이서 그거를 다 해내는 건 진짜 쉽지 않아. 우와. 오메. 저희 이제 그 기름집 2층이 시댁이거든요. 네. 상가 2층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도 사실 손님들 전화 오시면은 내려가가지고 또 응대를 해야 하고. 아,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 기름집을 오래전부터 하신 거군요. 네, 그 지금 50년 넘게 아버님이 가업이구나. 아. 속상했던 거는 이제 일단 신랑이 이런 일이 바쁘거나 하면은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뭔가 네. 꼼꼼하게 해야 하고 뭔가 자기의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제가 홀몸이었을 때는 사실 일이 많아도 진짜 어떻게 해서든 잠을 안 자면서도 일을 하고 쳐내고 했는데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사실 어려움이 조금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첫째를 낳고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막 이제 축제 시즌이었어요. 축제 시즌, 명절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핏땡이를 맡겨놓고 막 축제장에 가서 판매를 하고 근데 제가 막 모유수유를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돌덩이처럼 부어오르는 거예요. 땅땅해지잖아요. 네네네. 아이고. 네, 엄청 아프다고. 네, 그래서 그때는 뭐 휴대용 유축기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막 손으로 막 짜내면서 막 일을 하고. 아유, 고생하셨네. 네. 자기야, 우리 엄마는 그냥 예전에 모유 수유하면서 그냥 이걸 짝짓을 했어. 그렇지. 에이시야. 그렇지. 네,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하고 서로 응원을 하면 열심히 이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초를 치니까 초라해지기도 하고, 네, 뭔가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허무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시댁은 제사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사도 있죠. 아, 명절날 그러면 장사도 하고 제사도 지내시고. 네, 그렇죠. 그 삼재 아닌가요? 삼재? 삼재. 아니, 우와. 지금 시댁의 제사에 기름집에 저희 동그랑 땡도 다 직접 빚거든요. 빚어요. 네, 빚어요? 빚어요. 네. 근데 그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동그랑땡을 많이 먹었는지 냉동 시켜 조상님들이. 먹으면 되는데. 이게 참 동그랑땡의 민족이다. 정말. 이 사람과 결혼 왜 했나 후회도 한 적 있으세요? 지금 계속 웃음이 터지셨어요. 3번. 네, 더 이상 묻지 맙시다.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네. 아니, 이런 불만을 갖고 계신 건 아셨어요? 예,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 아, 근데 삶이 이제 각박하니까 네. 바쁘고 막. 좀 더 강하게 키우려고 이제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아셨으면 좀 표현이라도 좀 그러니까. 이쁘게 하시지. 왜 그러신 거예요? 그 생각은 하는데요. 네.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본질이 그렇더라고요. 아, 제가 이게 표현이 안 되는구나. 막 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빨리 해 이래. 저도 모르게 소리 근데 지르시고. 김창욱 쇼도 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여기 기름집 같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 봐보세요. 기름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우리가 동그랑땡 기름 없이 이거 어떻게 튀길 거예요? 아, 다 눌러붙지. 다 타버리잖아요. 네. 근데 기름이 있으니까 타지 않고 노릇노릇. 더 맛있게. 그게 기름의 정의인 것처럼 우리가 기름을 파는 집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관계의 기름이 좀 모자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은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아니 나한테 왜 저래? 그리고 또 그때는 되게 잘했는데 뻐꾸기도 날리고. 근데 이 새끼가 이젠 까마귀만 날리네. 와가지고 내 대가리만 쪼시고. 그때는 와서 막 뻐꾸 뻐꾸 뻐꾸. 그리고 다리에 기름도 3병 갖고 와가지고 뻐꾸 뻐꾸. 네 마음의 기름칠을.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보기엔 이 남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름칠이 없었던 남자였으면 지금 충격을 이만큼 받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기름칠 착 적당하게 착 이렇게 해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변하나? 아내분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남편 입장에서 또 사업을 그래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예민해지지. 맞아. 그러니까 남편분의 그 보이지 않는 압박감. 이제 자식이 둘이지만 사실 위로 내가 또 해드려야 될 분이 2분이 또 있어요. 참 세상이 아이러니해요. 저는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소통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에서만 소통을 하고
여기 딱 끝나면 거의 소통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좀 평상시에도 말도 잘 없고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의 안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갖는 이 일에 대한 뭐 좀 부담감이랄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대목이거든요. 여기에서 정말 진짜 참기름을 순도 깊게 짜내야 또 나를 불러준다는 그 좀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의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걸 딱 해야지. 사업 딱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내가 이거 와이프 사랑하는 거지. 그래야 내가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의무 지키는 거지 뭐. 안전하게 우리 집에 돈이 있어야지. 든든한 울타리를 치는 게 이 여자에 대한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남자들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삶에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좋은 기름을 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너무 말라버렸어. 그래서 지금 동그랑땡 소재 좋은 게 불에 타고 있어요. 눌러붙었어. 진짜 기름은 너무 필요한 것 같아. 아, 맞아요. 참 그래요. 기름을 한 번씩 쳐보자. 옛날에 연애할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름이 이제 희정이라서 희정. 정아. 아, 그때는 정아. 지금은 뭐라고 부르세요? 야. 하지 마. 야유가 나옵니다. 야는 이거는 야는 진짜 이건 좀 바꾸면 그래. 좋긴 하겠네요. 이거 지금 바꾸는 게 예전처럼 다시. 맞아요. 자연스럽게 언어는 안 바뀌어요. 20-30%는 억지로 하자는 거예요. 아. 정아. 정아.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그래. 20%를 갑자기 100%로 올릴 수 없겠지만 그래, 천천히 올릴 수 있도록 나도 내 자신이 바뀌려고 노력을 할게.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 사랑해.